네, 다음 뉴스입니다. 인천 앞바다와 서울 한강을 잇는 경인 아라뱃길,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들었지만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돌아온 이후 중단됐던 한강까지의 여객선 운항에 대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 시장은 운항 재개에 힘을 싣고 있고 환경단체는 수질 개선이 먼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정윤, 김대우 기자가 함께 취재했습니다. 서해와 한강을 잇는 경인 아라뱃길은 지난 2012년 5월에 개통했습니다. 이 들어간 예산은 총 2조 7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한강에서 시작되는 물줄기는 김포시를 지나 인천 서구까지 이어집니다. 총 길이는 18.7km, 폭 80m, 수심은 6.3m입니다. 네, 이 같은 경인 아라뱃길을 만든 주된 이유는 물류와 여객 운송입니다. 그런데 개통된 뒤부터 지난 2019년 말까지 물류 처리 실적은 당초 계획의 8.2%, 여객 운송 실적도 20.2%에 그쳤습니다. 때문에 경인 아라뱃길의 그 기능을 두고 공론화가 시작됐는데요. 지난해 공론화위원회는 이 물류와 여객 운송 기능을 축소하는 대신 문화와 관광 기능을 강화하자는 내용을 권고했죠. 네, 그런데 서해에서 한강까지 여객선 운항을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논란이 분분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한강 르네상스 사업입니다. 서해와 한강을 잇는 뱃길에 국제 크루즈선 등을 띄우는 것도 한강 르네상스 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1년 오세훈 시장이 시장직을 스스로 내놓으면서 이 사업은 자연스레 없던 일이 됩니다. 이로부터 1년 뒤 경인 아라뱃길이 완공되고 오 시장이 구상했던 여객선이 다니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객선 운항은 경인 아라뱃길이 개통된 지 2년 만에 중단됩니다. 수자원공사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14년까지 여객선이 다녔지만 여러 이유에서 당시 서울시가 반대하면서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10년 만에 돌아오면서 이 사업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지난해 치러진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현 시장이 내세운 선거 공보물을 보면 한강 르네상스 시즌2 세계로 향하는 서해 주운이라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시장님, 이 한강 르네상스 시즌2 세계로 향하는 서해 주운이라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아시다시피 경인 아라뱃길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아마 2조 수천억이 들어간 사업인데요. 네. 그 조 단위의 돈이 예산이 투입돼서 이루어진 사업이지만 그 이용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물류, 그다음에 관광 네, 그랬죠. 두 가지 측면에서 충분히 투자한 만큼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이용을 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중단됐던 한강까지의 여객선 운항을 재개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네. 이렇게 설명드리면 아마 시민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실 텐데요. 길은 닦아놨는데 그 길을 이용할 교통편이 없다면 그 길이 효용을 다할 수 있겠는가 하는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이 이런 말을 하기 넉 달 전 경인 아라뱃길의 주운 기능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됩니다. 본위원회는 시민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주운 중심의 경인 아라뱃길 기능과 운영 관리 관련 규정을 조속히 재정립하기를 권고함. 이런 권고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경인 아라뱃길에 다시 여객선을 띄워야 한다는 뜻을 공개석상에서 밝힌 겁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수백억 대의 유지관리비, 그에 걸맞지 않은 사업 타당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업이 중단되는 것이 옳은 판단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희망은 네, 희망컨대는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선착장이나 물류 기지를 마련해서 주운 수로로 활용을 하고 그 이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투자비를 회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편 인천시 역시 경인 아라뱃길에서 한강까지 유람선을 운항하기 위한 뱃길을 개통하는 걸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멈춰선 여객선이 다시 경인 아라뱃길의 물결을 따라 서울 한강까지 운항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경인 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가 환경부에 전달한 정책 권고문의 핵심은 문화관광입니다. 경인 아라뱃길의 물류 여객 기능을 축소하고 문화관광 기능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은 수질 개선. 공론화위원회는 4에서 5등급 수준의 수질을 3등급 수준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2등급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난해 경인 아라뱃길 수질 농도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인 BOD는 대부분 하천 등급 수질, 보통 기준 이하지만 나쁨과 매우 나쁨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화학적 산소 요구량인 COD는 보통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녹조를 발생시키는 클로로필 A 농도는 4월부터 7월 사이 특히 높았습니다. 클로로필 A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00mg을 넘으면 조류 대발생이 발령되는데 최고 400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총 대장균 수를 보더라도 보통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기준의 120배에 달하는 대장균 수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조사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지점 1지점에 있어서 수질이 2지점보다 매우 나쁜 걸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질소라든가 인 그리고 클로로필 그리고 대장균 수가 증가하는 거로 봤을 때는 하수의 유입이 의심이 되고요. 근데 아라천 인근에는 생활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인근의 소규모 상가에서 유입되거나 아니면 인근에 있는 하수 처리장에서 하수창 처리수가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고 방류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에선 수질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대안은 닫혀있는 서해 관문을 개방해 물의 흐름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 수질 개선에 대한 대책 없이 유람선 운항 등을 논의하는 것은 논란만 키울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수질 개선이 좀 시급하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물의 흐름을 또 이렇게 더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유람선을 띄우게 되면 이 상황이랑 좀 배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람선을 띄우기 위해서는 물을 계속 수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둬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수질 개선이 또 어려워지는 상황이거든요. 경인 아라뱃길이 물류 기능을 상실한 만큼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하지만 활성화 방안을 두고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환경부는 현재 경인 아라뱃길 기능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관련 용역은 빠르면 올해 8월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당연히 수질 개선 부분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관련 지자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용역에 반영할지 여부 등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해준 공약과 관련해선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환경부에 협의를 요청한 것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